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 시장의 정치 바람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3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경제보다는 안보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중국 압박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만 통일 야욕 그리고 중국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강압적 조치 등이 현실화되지 말라는 법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우려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중국에 D램과 낸드 공장이 다 있습니다. 이미 EUV 장비를 D램 라인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YMTC 성장에 자극받아서 낸드 라인에도 심자외선 장비 등의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D램과 낸드 라인의 투자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D램을 낸드 공장으로 일단 돌리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1년 그 장비 수출 유예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장비의 한국 반입, 중국 폐부의 매각 등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까지 온다면은 그 전에 중국 정부가 장비를 몰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런 스토리,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파운드리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 정치권에서는 AMD, 애플 등 미국 팹리스들이 TSMC에 전적으로 칩을 맡기는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이 건드리면 곧바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TSMC의 첨단 칩을 왜 모두 맡기느냐는 것이죠. 이 팹리스의 파운드리 이원화 이슈는 항상 있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것은 과거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죠.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이전에는 대만의 지진만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현실화된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유일하게 미수복된 영토인 대만에 대한 통일 야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전 세계 전력 사정, 그리고 이상기후에 따른 용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팹리스가 그 파운드리를 교체하려면 EDA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고 또 팹 교체에 따른 버그 발생 가능성 그리고 생산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위험 변수에 노출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도의 문제인식은 한가한 현실 인식으로 간주될 만큼 반도체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AMD, 애플 등의 정치권, 의회 등에서 각종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이원화하라는 것이죠. 이제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팹리스의 파운드리 선택 문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일개 기업의 전적인 결정사항이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애플이 YMTC의 낸드를 탑재하려다 정치권 압박에 최근에 포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런 기회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미 AMD는 파운드리 이원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AMD는 자신의 뿌리와 같은 파운드리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맡겼던 APU를 삼성 14나노에 맡겼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디지타임스입니다. 당시 디지타임스는 비록 14나노이긴 하지만 AMD 칩의 삼성 수준은 삼성 입장에서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논평까지 달았었습니다. TSMC의 자매지로서 삼성의 매우 비판적인 디지타임스가 이런 정도의 논평을 달 만큼 AMD의 칩 수준은 삼성 입장에서 의미가 큰 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삼성과 AMD 간 미러는 물밑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의 AMD 칩 수주가 APU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크롬북용 칩인 라이젠 5000 시리즈 칩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JP모건은 AMD가 내년인 2023년 또는 2024년에 3나노 기반 GPU 생산을 위해서 삼성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담으로 TSMC 3나노 고객과 관련해서 캐나다의 그 알파 웨이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이프 아웃 시범 생산을 끝냈다는 것이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삼성의 AMD 칩 수준은 그 미중 갈등이 없더라도 AMD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매력적인 카드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리스크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AMD가 만약 이런 궤도를 밟게 된다면 AMD도
엔비디아, 퀄컴처럼 그때그때 파운드리를 TSMC로 하느냐, 삼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두 곳에 동시에 칩을 뿌리느냐를 결정하는 그 팹리스 군단에 합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나마 엔비디아, 퀄컴은 삼성과 TSMC를 모두 활용하는 얼마 안 되는 미국의 팹리스, 대표 팹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TSMC의 전적으로 물량을 맡기고 있는 애플도 이전처럼 삼성을 다시 파운드리 파트너로 고려해야 할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가 낳고 있는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죠. 분명히 주목해야 할 반도체 상황에서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그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한 것은 미국 정부의 판단과 인텔의 전략적 선택에서 교집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국 안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고 말겠다는 미국 정부의 그 전략적 판단,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타내려는 인텔의 의도가 교집합처럼 만나서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선언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칩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TSMC, 삼성에만 읍소하는 데 따른 깝깝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제조 공장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회사의 칩도 만들려고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텔의 미세 공정이 가능하지 않기에 삼성이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현실적으로 팹리스가 파운드리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기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2024년 TSMC 삼성은 미국 공장이 가동될 것인데요. 인텔의 미세 공정 양산 성공 여부 등에 따라서 아마 그 AMD와 인텔, AMD와 애플 등의 그 파운드리 이원화 문제는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